투표용지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지역구 선거를 하는 투표용지 하나, 비례정당을 뽑는 투표용지 하나 해서 두 개인데, 오른쪽에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투표용지에서 32번 새벽당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32번입니다.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당의 선거 공약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자체가 반중이에요. 공약에서 너무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어떤 그 유도리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약간 순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드 배치 증강. 사드 배치를 증강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고려될 게 미사일 기지 배치예요. 네. 그거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이 제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좀 타이밍을 많이 놓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타이밍을 놓쳤지만 아직 안 해 있고,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드 배치를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역에다가 놓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에는 울릉도에다가 배치했으면 하고, 그건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남쪽으로는 이어도에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면 세멘트까지 부어버리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네. 인공섬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남중국해에 중국 애들이 깔아놨는데 우리랑 못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어도를 깔면 제7광구가 우리께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넓어지면서 우리의 그 해역이, 바다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일본의 대마도, 중국 영토 사이에 끼면서 우리나라가 이 공해상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때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제주도, 이어도를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우리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주도와 이어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도의 바다 영토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다 또 깔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서쪽도 우리의 서쪽 바다를 더욱더 넓게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경렬 비열도 이쪽에다가도 깔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주한미군 방위 및 분담금 요구하는 증액 부분을 이걸로 메꿈으로써 미국도 좋고 우리도 윈윈 정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드 배치 증강을 주장했죠. 세 번째, 한미일 공조체계 강화, 지소미아 복구. 지소미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미사일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사드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 놓는 것은 방어적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데,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한반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북한, 중국에 의한 미사일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할 때 미사일을 빵 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미사일을 쐈다는 걸 우리가 정보를 캐치해야 돼요. 그 정보를 캐치해서 우리가 방어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서로 교류할 필요가 있는데, 인공위성이라든가 북한, 중국에 대한 첩보 이런 것들은 일본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 교류 지소미아죠. 이런 걸 맺어놔야 북한이나 중국이 선제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전쟁을 도발했을 때 우리가 빨리 이거를 감지하고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한반도 안에 군대를 증강시키고 탱크를 많이 갖고 전투기를 많이 보유한다 하더라도 레이더를 통한 방어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복구야말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공약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이념 재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상하이 임시정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해 임시정부도 정부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예요.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개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국가를 다스리는 기관이 정부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한반도가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도 없습니다. 한반도에 있던 국민들은 그 당시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돼버렸어요. 영토? 없지요. 왜? 네. 그 영토는 또 일본 제국이 가져갔어요. 네. 주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날아간대.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뭐 우리 한민족이 끝까지 싸우면서 그 정통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려 했으면은 네. 그게 조선왕조 정권이었으면 가능하겠죠. 네. 조선의 고종, 영친왕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하지 않고 신의지로 도망가던 임진왜란 때처럼 네. 아니면 만주로 도망가갖고 끝까지 항일투쟁을 했다면 네. 그거는 임시정부가 될 수 있겠죠. 네. 조선 왕조의 맥이 끊기지 않고 유지가 됐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인을 했잖아요. 영친왕이 사인했습니다. 항복. 그래가지고 국가를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정치적 주도 세력이 국가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세력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중국이 이용을 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일본인이 돼버렸고 그 만주서부터 해서 중국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인이 됐습니다. 왜? 국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많은 인사들이 중국에 의해서 전부 중국인으로 등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항일 독립투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공은 대한민국을 세운 이 정권의 건국 세력이 바로 중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이제 조선인이라 얘기합니다. 네. 근데 조선인은 중국 애들이 얘기한 중화민족의 정의에 보면은 중화민족에는 53개 소수민족이 포함돼서 이게 다 중국인, 중화민족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라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에요.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땅입니다. 일종의 대만처럼.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한 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싸운 결과물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승리한 결과물로 생긴 겁니다. 핵폭탄 2방 맞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이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반쪽짜리 독립이 됐죠. 왜냐하면 소련군이 몰려 내려와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이 급하게 군대를 파견하면서 소련군을 38선 이북으로 쫓아내면서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도 건설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요. 실질적으로 반미 친중과도 또 연결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통치 이념을 하는데 중국인이 세운 나라의 그 속국으로서 우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따라서 우리는 1945년이 우리나라의 건국연도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예요. 네. 이걸 인정해주게 되면요. 타이완 북쪽에 있는 고산족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네. 대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정부도 정부입니다. 쿠르족 임시정부도 정부가 되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그거를 정부로 인정 안 합니다. 정책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5번 자국민 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네. 근데 여기서 보면 국민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이걸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느냐예요. 국민과 사람의 차이.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북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국적을 취득해서 네. 한국에 들어서 간첩질을 해도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민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라고 했는데 사람이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국민, 그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3대 의무. 그 납세, 근로, 국방의 의무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 우리나라 침투에는 중국 공안 간첩 이런 사람들도 다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구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국민 우선주의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의무 교육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 나서 난민이 왔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반대로 돼 있죠. 세금을 내고 의무를 충실하는 사람들을 우선 대우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건 굉장히 옳은 거고 정당한 겁니다. 그다음 기업주도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주도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이 정부 갖는 게 정부주도입니다. 예. 여러분 정부주도로 해서 창출한 일자리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도 가보니까 하는 거. 프린트에서 서류 갖다 주기, 멍 때리고 서 있기, 가끔 휴지 줍기, 네. 눈치 보면서 자주 걸어 다니기, 네.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공무원 시험에 패스를 해서 직급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게 없어요. 정부 관료로서 필요한 직책은 이미 채용 시험을 보잖아요. 네. 5급 시험, 7급 시험, 9급 시험. 이거 외에 정부 주도로 채용할 수 있는 건 비정규직밖에 없어요. 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아본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정부 세금으로 운영돼요. 국민 세금이 그만큼 많이 지출이 됩니다. 결국 기업 주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는요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사람 뽑습니다. 이윤이 안 나는데 사람을 뽑는 기업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불황이니까 아무도 안 뽑잖아요. 네.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기업이 이윤이 더 상승하니까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이게 윈윈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 주도가 돼야지 절대 정부가 주도돼서는 안 된다. 기종 노조 특권 해수. 이 귀족 노조는요 이번 우한 폐렴 지나고 나면요 이거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네. 4차 산업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다음 법인세 감세 및 증세 철회.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인 거죠. 그렇죠. 네. 법인세를 감세하고 증세도 철회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삼성과 현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업이라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따라 나갑니다. 네. 왜? 지금은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딱 하나예요. 돈이 안 되면 나가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해서 돈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안 나가야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합니다. 네. 신생 산업 국가들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현대나 이런 기업들을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이 와중에 노조 같은 애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던가 세금 인상을 통해서 사업하는 환경을 자꾸 어렵게 하면요. 이 사람들 떠납니다. 떠나면 우리는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노조 같은 경우에 항상 공격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 더 늘려라. 지금 기업에서는 사람을 늘려도 이익을 못 내는데 네. 계속 그 임금 올려달라. 떼쓰지 않습니까? 네. 아, 나 임금 올려줘. 그러면 회사에서는 돈 없다. 네. 그러면 뭐 항상 공격하는 게 사내 보유금 써라. 사내 보유금 왜 그렇게 많이 비축해두냐. 네.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사내 보유금 비율이 높은 곳이 그나마 방어가 됐습니다. 네. 아닌 곳에서는 주식이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네. 방어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하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회사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전자금이에요. 네. 누구나 뒷주머니에는 비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회사를 버티는 거예요. 근데 사내 유보금을 다 써버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회사가 확 쓰러집니다. 네. 우리나라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음.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네.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내 보유금을 노조의 임금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주주들한테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립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다음 상속세 감세 혹은 폐지. 이건 지금 당장에서 해야 될 법안인데 지금 현행법 상태로 상속세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합니다. 얘네들은 이 법을 만들 때 마치 대기업을 겨냥한 양 얘기했어요. 물론 대기업도 겨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콘돔이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회사였죠. 유니더스입니까? 예. 근데 그 회사가 상속 문제 때문에 넘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기업이 이렇게 외국에 넘어갑니다. 일대 기업주가 죽게 되면은 넘어가요. 왜? 그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기업만 외국으로 팔려나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평균치를 내보면 거의 1억 이상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10억이 빚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내 집 마련할 때 생긴 빚들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 순간에 그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40%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나도 돈이 없어서 뭐 1억 빚을 졌는데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집안이 예를 들어 100억대 부자였는데 상속 포기했으니까 자식들에 가면 그게 쪼그라서 2억 대출금을 가진 그냥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그러면은 그런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 건물 누가 가져갈까요? 대기업 혹은 외국인입니다. 빈부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천만에 만만해. 이거는 중산층을 몰락시켜서 서민층을 만들면서 빈부 간의 격차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악법이 지금 현재 상속세입니다. 네. 중산층이 두터워야 선진국이에요. 중산층이 두터워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 복지에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을 많이 보유해야만 그게 선진국이 되는 건데 자체가 이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상속세를 폐지 혹은 감세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인터넷 댓글 국기 달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여론 조작이 너무 심합니다. 탄핵이라든지 강호병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여론 조작을 한국에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외국에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 거는 국가에서 인터넷 대응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댓글을 답니다. 나는 개인이요처럼 그렇게 댓글 달면 이제 IP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차단을 하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닌 걸 확인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나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IP를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IP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예 차단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런 걸 어디서 합니까? 국가정보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보기관에서 정치적 참여를 한다, 정치 개입을 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수사한 사람이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고요. 재판을 열고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 팀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터넷이 점령이 됐고요. 점령이 된 다음에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정보전, 심리전은 항상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취약 상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인터넷 심리 전단이라든지 국가를 방어하는 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정보기관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오염되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이 뭔지 알고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투표용지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지역구 선거를 하는 투표용지 하나, 비례정당을 뽑는 투표용지 하나 해서 두 개인데 오른쪽에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투표용지에서 32번 새벽당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32번입니다.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